반갑습니다. 성지어중 3학년 학생 여러분. 우린 지난 시간에 권대웅 시인의 햇빛이 말을 걸다라는 시를 함께 학습했습니다. 햇빛이 말을 걸다는 봄날에 따스하게 비치는 햇빛과 교감하며 느낀 봄날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시였습니다. 지금 계절과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시였죠.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19쪽부터 21쪽에 해당하는 내용을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19쪽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윤동주의 새로운 길이라는 시를 여러분들이 학습해야 합니다. 3학년 때 교과서 출판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2학년 때 새로운 길을 학습하지 못했는데 이 금성 출판사에서는 2학년 과정에서 이 시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시를 알아야 되겠지만 윤동주의 시는 상징의 표현법이 잘 드러난 시로서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만큼 이번 시간에는 윤동주 시인의 새로운 길이라는 시를 학습하고 교과서 문제를 푸는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깐 멈추고 공책을 가지고 와서 또는 책 여백에 책에 보면 양쪽에 여백이 공책 줄무늬 모양으로 있거든요. 거기다가 뭐 쓰셔도 무방합니다. 이 시를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 썼다고 보고 윤동주 시인의 새로운 길을 한번 읽어보도록, 선생님이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자, 각 연의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년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시에서 화자는 내와 고개를 지나서 숲과 마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는 시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시냇가, 냇가 들어보셨죠? 물줄기가 흐르는 시내. 내와 고개를 지나서 숲과 마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내와 고개는 험한 곳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험한 곳을 지나서 가고자 하는 곳이 바로 숲과 마을이 되겠죠. 다음 2연,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화자는 어제도 오늘도, 과거에도 지금도 길을 가고 있는데 이 길은 새로운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새로운 길은 이 시의 제목이기도 하죠. 여기서의 길이 의미하는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길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이 시에서는 과거도 현재도 화자가 가고 있는 인생의 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의 길은 삶, 인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서 화자가 길을 가며 인생을 살아가며 건너는 시내와 넘는 고개는 인생에서의 시련, 고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와 고개를 지나서 숲과 마을을 향해 가고 있죠. 그렇다면 숲과 마을이 의미하는 바는 좀 전에 선생님이 험한 곳을 지나서 가고자 하는 곳이라고 했죠. 그러면 인생에서의 시련과 고난을 지나서 가는 곳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고난과 시련을 견디며 무엇이 찾아오죠? 평화가 찾아오겠죠. 그래서 숲과 마을은 평화와 또는 희망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화자는 자신이 과거도 현재도 가야 할 그 인생의 길을 항상 새로운 길을 가듯이 살고자 합니다. 항상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겠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년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화자는 길을 가며 피어있는 민들레, 날아가는 까치, 지나가는 아가씨, 일어나는 바람을 만났죠. 이런 민들레, 까치, 아가씨, 바람은 길을 가면서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다양한 존재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주는 이미지 또한 긍정적인 이미지인데 이 살면서 만나는 다양한 존재들은 또한 화자에게 희망을 주는 희망을 상징하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사연,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사연의 모습은 앞 몇 연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2연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2연이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이었죠. 4연 또한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연의 약간의 변화된 형태로 앞으로도 현재도 미래도 새로운 마음으로 길을 가겠다는 새로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화자의 그런 소망과 의지를 보여줍니다. 5연입니다.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이 5연은 1연과 형태가 똑같죠. 마찬가지로 내와 고개를 지나서 숲과 마을로 갑니다. 아까 전에 선생님이 내와 고개는 인생에서의 시련과 고난, 그리고 숲과 마을은 그것을 지나서 가고자 하는 곳, 희망과 평화의 세계를 상징한다고 얘기했습니다. 1연과 5연의 형태를 이렇게 똑같이 또는 비슷하게 반복함으로써 형태적인 안정감을 나타내는 이런 표현 방법을 수미상관의 구성이라고 합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정리할 테니까 지금은 들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수는 머리수, 미는 꼬리미입니다. 그러니까 시의 머리와 앞과 시의 꼬리가 시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 상관, 서로 통한다, 같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첫 부분과 끝 부분에 같은 문장의 내용을 배치해서 반복하는 것은 좀 전에 쌤이 얘기했듯이 형태적으로 안정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반복이 되기 때문에 운율이 형성되겠죠.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마지막에 다시 한번 반복하기 때문에 의미 또한 강조되고 그리고 시적인 여운을 남기는 효과도 더불어서 있습니다. 이 수미상관의 구성은 이 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시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에서는 시어의 상징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자가 걸어가고 있는 길은 인생, 삶을 의미하고 뇌와 고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과 시련을 상징하고 그리고 숲과 마을은 희망과 평화를 상징하는 것 그리고 민들레, 까치, 아가씨, 바람은 살아가면서 만나는 다양한 존재들 삶에 대한 희망을 지니게 해주는 존재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몇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1연에서 우리가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알았죠. 그러면 1연에서 서로 대조되는 의미의 시어가 사용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상징하는 내와 고개, 그리고 평화와 희망을 상징하는 숲과 마을은 서로 의미상 대조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3년을 보면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민들레, 까치, 아가씨, 바람이라는 소재가 나열되어 있죠. 이렇게 시에서 나열하는 방법을 우리는 열거법이라고 한다는 것을 아직 안 배웠죠. 네, 이렇게 시에서 소재들을 나열하는 것을 열거법이라고 합니다. 3년에서는 열거법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을 중심에 두고 보면 1연과 5연이 수미상관식 구성으로 같고, 그리고 2연과 4연도 약간의 형태적인 변화는 있지만 의미가 같았죠. 언제나 새로운 길을 가고자 했던 것. 그래서 3년을 중심으로 1, 5연과 2, 4연이 의미상 대칭을 이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 시의 형태적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된다든지,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불고, 뭐뭐가 뭐뭐하고 뭐뭐가 뭐뭐하고, 이런 식으로 비슷한 구조가 반복된다거나, 사연을 보시면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오늘도 내일도가 반복된다든지, 또는 이연에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하면서 리을음이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리을음이 반복되는 것도 운율을 느끼게 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음이나 모음이 반복되는 것도 운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연과 5연이 반복되는 수미상관식 구성 또한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각 연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년, 내와 고개는 험한 곳. 인생에서의 시련과 고난이라고 했었죠. 숲과 마을은 이 험한 곳을 지나서 가고자 하는 곳의 의미를 가집니다. 평화와 희망의 세계입니다. 이연은 현재도 미래에도 가야 할 인생의 길을 항상 새로운 길을 가듯이 살고자 하는 말하는 이의 태도가 드러납니다. 여기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인데 왜 현재도 미래도냐? 오늘도 갈이라고 해서 갈은 미래형 시제죠. 그래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은 현재도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가야 할 인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래라고 되는 것도 틀린 게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는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말하는 이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년은 민들레까치 아가씨 바람을 만나죠. 살아가면서 만나는 다양한 존재들로 희망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4연은 이연의 변화된 형태로서 앞으로도 새로운 마음으로 인생의 길을 가겠다는 화자의 소망과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5연은 1연과 반복되는 구성으로 이것을 수미상관이라고 하였습니다. 수미상관의 효과는 첫 번째로 형태적으로 안정감을 준다. 그리고 반복됨으로써 의미를 강조하고 운율을 형성한다. 그리고 더불어서 시적으로 여운을 남기는 효과가 있다. 수미상관의 효과를 4가지를 반드시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어의 상징적 의미 확인하겠습니다. 길은 인생, 삶. 내와 고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고난과 시련. 숲과 마을은
그것을 내와 고개를 지나서 가는 곳, 희망과 평화의 세계. 그리고 민들레까치 아가씨 바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다양한 존재들로 삶에 대한 희망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다 확인했기 때문에 말하는 이의 상황과 태도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이의 상황은 뇌와 고개를 지나서 숲과 마을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곧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화자의 태도는 새로운 길을 가고자 합니다. 이것은 늘 새로운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의 갈래는 현대시고 서정시입니다. 성격은 주로 상징적인 시어가 많이 사용됐기 때문에 상징적이고 화자의 의지적인 태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의지적입니다. 이 시의 제재는 길입니다. 주제는 언제나 새로운 길을 가려고 다짐하는 마음 또는 언제나 새로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의 특징으로는 상징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말하는 이의 삶에 대한 자세를 표현하였다. 인생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길이라는 구체적인 개념으로 나타내 우리의 머릿속에서 쉽게 떠올릴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이 바로 상징이죠. 두 번째 특징, 대조적인 의미의 시어를 통해서 의미를 강조하였다. 뇌와 고개 그리고 숲과 마을은 대조적인 의미의 시어죠.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의미의 시어를 가지고 의미를 드러내면 의미가 두드러지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 3년을 중심으로 1, 5형이 대칭되고 2, 4연이 대칭을 이룬다. 그리고 네 번째 특징, 같은 위치에서 일정한 음을 규칙적으로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한다. 리을음을 규칙적으로 반복하였죠. 또 마찬가지로 비슷한 문장 구조 이런 것들을 비슷한 구절을 반복하면서도 운율을 형성하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과서 19쪽 3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3번 2학년 때 배운 윤동주의 시 새로운 길에 대해 학생들이 나눈 대화입니다. 이를 통해 햇빛이 말을 걸다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은서야, 너는 2학년 때 배운 새로운 길에서 어떤 구절이 제일 인상적이었어? 응, 나는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이라는 구절이 제일 인상적이었어. 나랑은 다르구나. 왜 그 구절이 제일 마음에 들었니? 새로운 길을 걷고자 하는 말하는 이의 의지 같은 것이 감동적이었거든. 현우 너는 어떤 구절이 제일 마음에 들었니? 너는 시 구절의 내용에 주목했구나. 나는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이라는 구절이 제일 인상적이었어. 리을이 반복되면서 운율이 느껴졌거든. 예를 들면 요즘 나오는 랩 가사들처럼 너는 운율과 같은 표현에서 아름다움을 느꼈네. 같은 시를 읽었는데도 우리가 인상적이라고 생각한 부분이 참 다르구나. 그게 바로 시의 아름다움이 아닐까? 자, 이 만화를 통해서 우리는 시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내용적 측면과 형식적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죠. 자, 이제 교과서 20쪽을 펴서 괄호 1번 문제와 괄호 2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2번 문제는 햇빛이 말을 걸다 해서 가장 마음에 드는 구절을 골라보는 활동인데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읽고도 이 작품의 아름다움이 충분히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계절이 봄이죠. 마침 봄이니까 햇빛 좋은 날, 햇빛이 쏟아지는 한낮에 여러분들이 바깥으로 잠시 나가서
꽃도 피고 새싹도 올라오는 봄의 풍경, 봄의 전경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마스크를 반드시 쓰고 나가야겠죠. 그렇게 봄 따뜻한 햇빛을 느끼고 봄의 풍경을 감상한 후에 다시 이 시를 한번 읽어보고 마음에 드는 구절을 골라보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다가오는 부분이 아마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1쪽의 활동은 우리가 지금 짝과 만나서 같이 할 수 없죠. 물론 여러분들이 정답을 적은 걸 같이 올려서 소통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찍어서 다시 올리는 게 그 수고보다 이 활동의 내용이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이 활동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요거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시를 읽는 사람에 따라서 인상적인 구절이 다를 수 있다는 것. 같은 작품이라도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요소는 다양하고 읽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체험될 수 있다라는 점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학습이 끝난 뒤에 여러분들이 20쪽을 풀고 선생님이 올린 예시 답안을 통해서 정답을 확인하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드는 구절을 골라보기는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오늘 수업했던 윤동주 시인의 새로운 길 학습지를 업로드 해 놓을 테니 그것을 보시고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틀렸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영상을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다시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수고 많았습니다.